정확한 정답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거꾸로 푸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풀었던 건 좀 쉬웠어요. 그런데 선생님 마지막 문제를 한번 준비해봤는데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잘 생각해서 지혜롭게 풀어야지 풀 수 있고요. 이런 유형의 문제를 차근차근 풀 수 있는 친구는 어떠한 문제가 나오든지 잘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좀 긴장이 되시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길게 쭉 나와 있습니다. 차근차근 보도록 해요. 지연이가 용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했냐면 1,700원짜리 공책을 3권을 샀대요. 일단 공책을 샀어요. 그 다음 볼게요. 남은 돈이 있을 텐데요. 그 남은 돈에 3분의 1을 저금을 했대요. 저금도 했군요. 그 다음 근데 또 했어요. 뭘 했냐면 1,500원짜리 빵을 또 샀군요. 3가지를 했어요. 공책도 사고 저금도 하고 빵도 샀어요. 그랬더니 얼마가 남았느냐? 3,1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럼 처음에 지연이가 받은 용돈이 얼마입니까? 자, 뭐부터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이거를요 한번 여기다가 처음 시작하는 거 용돈을 한번 여기다가 적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똑같이 도형처럼 한번 그려볼게요.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요? 제일 먼저 공책을 샀어요. 공책을 샀는데 얼마를 사용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1,700원짜리를 3권을 샀습니다. 그럼 1,700 곱하기 3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5,100원 공책을 5,100원어치 샀습니다. 선생님이 단위는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또 뭔가를 했어요. 저금을 했어요. 저금을 했는데 자, 얼마를 했는지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남은 돈의 3분의 1이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을 또 뭐 했는지 볼게요. 빵을 샀어요. 자, 빵을 샀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썼냐면 1,500원. 1,500원을 썼대요. 그럼 사용한 금액도 여기다가 1,500원 쓸게요. 자, 그래서 일단 전체를 다 했는데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얼마가 남았느냐? 3,100원이 남았다고 합니다. 여기도 원을 쓸까요? 자, 단위를 쓰고요. 3,100원 여기다가 선생님이 단위까지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싶어하는 건 처음에 받은 이 용돈이 얼마냐예요. 그럼 지금부터 3,100원부터 거꾸로 빵을 사기 전에는 얼마였을까? 저금하기 전에는 얼마가 있었을까? 공책 사기 전에 바로 용돈이죠. 여기가 나오면 용돈이 나오는 거예요. 차근차근 거꾸로 가면 됩니다. 자, 빵을 샀다. 1,500원을 썼다. 그 말은요. 빼기 1,500을 했더니 3,100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빵을 사기 전에는 3,100원보다 1,500원이 더 있었겠죠. 3,100원 더하기 1,500원을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러면 4,600원이 나와요. 여기는 비교적 쉽게 나오죠. 4,600원. 빵을 사기 전에는 4,600원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저금하기 전에 얼마가 있었느냐? 이게 아주 골치죠. 이게 아주 어려워요. 여기를 네모원이라고 해볼게요. 자, 네모원이 저금하기 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3분의 1을 저금했대요. 그랬더니 남은 돈이 4,600원이에요. 3분의 1을 저금했는데 남은 건 얼마큼인가요? 3분의 2가 남은 거죠. 자, 이 부분 어려워요. 전체는 1인데 1에서 3분의 1을 빼면 3분의 2죠. 3분의 1을 저금했으니까 나머지는 3분의 2다. 이건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1 빼기 3분의 1을 한 거예요. 자,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이 식을 생각해 보면 돼요. 자, 그 나머지가 얼마냐? 4,600원이다. 라고 우리가 식을 쓰면요. 그러면 이 골치 아픈 이 네모원이 얼마인지 드디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 네모는 어떻게 풀어요? 네모는 4,600 나누기 3분의 1을 하면 되고요. 이것을 계산하면 4,600 곱하기 2분의 3으로 계산을 해서요. 단순 계산은 우리 친구들에게 맡기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모가 무엇이 나오냐 하면 6,900이 나옵니다. 6,900. 그러면 우리가 네모가 무엇이었더라요? 그렇죠. 이것이었습니다. 이 네모가 6,900이 나왔는데 네모는 저금하기 전에 얼마냐? 아주 복잡한 식. 6,900원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네모에다가 선생님이 6,900원이라고 적을게요. 자, 이 부분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이 부분 모르는 친구들 반복해서 연습해 보도록 해요. 자, 공책 5,100원을 썼어요. 그러면 공책을 사기 전에 얼마가 있었을까요? 6,900원보다 5,100원 더 있었겠죠. 6,900 더하기 5,100을 하면 되죠. 그러면 12,000원이 나오고요. 자, 공책을 사기 전에 뭐 했어요?
바로 용돈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2,000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어때요? 선생님 너무 복잡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 아주 어려운 문제고 가장 마지막 전략의 가장 마지막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잘 안 풀리는 친구들 다시 한번 차근차근 거꾸로 풀어보시고요. 이 문제 해결한 친구들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방금 배운 거 정리해 보도록 해요. 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개념에 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굉장히 신나는 시간이에요. 무엇이냐면 전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제 완전히 일상생활의 문제들이 나와요. 그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여태까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배운 개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조합을 해서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과 모든 문제를 도전한다는 마음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요. 아, 그렇군요. 규칙을 찾는 문제군요. 빈칸에 알맞은 수를 쓰래요. 여기 빈칸이 나와 있고요. 일단은 눈으로 쭉 훑어보니까요. 점점 수가 커지고 있어요. 그럼 곱셈으로 커질 수도 있고요. 덧셈으로 커질 수도 있는데요. 딱 보아하니 어때요? 일단 우리가 만만하게 생각하는 게 덧셈이거든요. 자, 얼마큼이 커졌나 한번 볼까요? 1이 3이 되기 위해서 얼마큼이 더해줘야 돼요? 자, 2가 더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이 7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가 더해줘야 돼요? 그렇죠. 4가 더해줘야 돼요. 자, 이상하네요. 같은 수는 아니네요. 자, 덧셈 관계가 아닐까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얼마가 더해줘야 돼요? 8을 더해야 돼요. 아, 그렇군요. 이제 그 관계가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더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질문, 얼마를 더해줘야 될까요? 이 더해지는 수를 잘 보셔야 돼요. 일정하게 같은 수만큼 커지는 것이 아니라 2 곱하기 2는 4, 4가 커졌어요. 4 곱하기 2는 8. 아, 2배만큼, 2배, 그 다음 2배, 그 다음 2배. 그래서 8 곱하기 2는 16이죠. 16만큼 커져야 되는 거예요. 한번 맞나 확인해 보세요. 아닐 수도 있거든요. 자, 더했을 때 31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확인합니다. 또 더하기. 그 다음 얼마가 돼야 될까요? 16의 2배. 그러니까 32. 그러면 31과 32 더해볼까요? 63 나오나요? 아,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찾은 규칙이 맞아요. 정답은 31. 이렇게